자신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나머지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가족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삶으로 다시 이끌어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사연이 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사연은 아픈 어머니,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갱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인데,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어떤 사연일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아마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의 이런 마음가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연들이 많았는데, 이 사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상담이 되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20대 중반 취준생입니다. 저도 삶에 낙이 없어 힘든데 엄마도 삶에 낙이 없다면서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씀을 하시니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하면 네가 무슨 힘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남들 하는 거 해드려도 그닥 고마워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러시냐 하면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 남들이 받은 거 부러워하시는데 너무 당당하셔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은 이랬네 저랬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갱년기가 오면서 서비스직 직원들한테 갑질도 하게 되고 뭐라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동생이랑도 얘기해봐도 답도 안 나오고 여성 호르몬 약은 몸 상태상 의사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안 드시고 계시고요. 다른 건강 보조식품 드시고 계세요. 지금은 무릎 수술 때문에 잠시 쉬고 계시는데 재활 훈련은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뜨개질 하시고 계세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그동안 쌓였던 게 갱년기 만나면서 터진 느낌입니다. 매일 돈 얘기만 하시고요. 좋게 얘기하든 돌직구로 얘기하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엔 사이비 종교에 빠질 뻔한 거 빼냈는데 거기 가지 말라 하니까 삶의 낙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이비란 거 본인도 알고 계시는데 사이비 전도하는 사람이랑 만나지 말라고 해도 아침 저녁으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시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연락 안 온다 하는데 답답합니다. 저도 올해 초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힘든데 어디까지 엄마를 케어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드려도 고마워하지 않으시니 취직해도 솔직히 막막합니다. 뭘 사러 가시면 필요하고 가격이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직원의 친절 여부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시곤 해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다단계 제품도 안 좋은 게 있어 설명드리고 사지 말라고 해도 네가 뭘 아냐 이런 식이고 사람은 안 변한다지만 너무 막무가내식이라 힘듭니다. 맞춰드리면 점점 더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세요. 요약하자면 갱년기가 오신 어머니가 삶의 낙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힘들어요. 저랑 동생이 뭘 해드려도 고마워하지도 않으시고 남들이 받은 것들만 부러워하십니다. 자기가 뭘 하려는 노력보다는 갑질하거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시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싸운 적도 많고 좋게 얘기해봐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사연,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연, 그리고 분명히 어쨌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가족을 정확히 이해한다. 두 번째는 그 가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될 텐데, 자, 첫 번째,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부터 이제 접근을 하면,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상담은 만약 어머니께서 내가 이래요라고 상담을 주셨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현재 제가 뭐 말로써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따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비슷한 관점을 가지신 분도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상대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상대를 변화시키는 건 참 어려워요. 상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변화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상대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게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그리고 분명히 옳은 게 있어서 그 옳은 것을 설파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단편적인 것들이 모여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 생기는 거죠. 어머니를 변화시킨다. 혹은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가족을 변화시킨다. 이 목표가 이제 생기면 굉장히 오랜 시간 참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그 가족의 상태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타인이면 관계를 끊어라라고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적게 만나라, 마음을 쓰지 말아라, 뭐 굳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인 상담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신지. 일단 갱년기라고 하셨어요. 이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남성이고, 그리고 아직 이제 그 나이대가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인간은 굉장히 호르몬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갱년기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일종의 금단 증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뭐 50년 가까이 그 자기가 몸에서 나오던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어느 순간 뚝 끊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계속 같은 속도로 달려오던 차가 급정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담배도 몇십 년간 피다가 딱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도 딱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계속 그 나오던 여성 호르몬이 딱 안 나오니까 금단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담배나 이런 것처럼 밖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피거나 아니면 그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금단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금단 증상이 나온다고 담배를 피다가 금단 증상이 나오면 담배를 다시 조금 필 수도 있고 대체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구하기도 힘든 거죠. 뭐 여성 호르몬을 투약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건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해요. 당연히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요. 뭐 큰 골격계, 뭐 혈관, 정신, 뭐 그런 등등에 있어서 그 아마 전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단 증상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더 강력한, 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던 게 또 끊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차가 훨씬 오래 달리다가 딱 급정거를 한 상황인 거죠. 급정거를 할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자기 의지대로 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아, 어떤 거구나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 의학 쪽에서는 질환처럼 대하라라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질환을 가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가족을 대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이제 또 문제가, 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투약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를 여성 호르몬을 그 인위적으로라도 생성을 하면 그거를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의사가 그게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을 축적시키는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무릎이 아프니까 계속 더 앉아있고 싶은 거고, 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계속 체중은 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여성 호르몬 투약을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실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긴 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어쨌든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이제 못 하고 계신 거죠. 무릎이든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는 의사분들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무릎 수술에서 약해진 부분을 다른 부분의 근육으로 해가지고 받쳐줘야 되거든요. 약해진 상태에서 근육까지도 안 써갖고 약해지면 그건 무너지는 거는 이제 금방이죠. 수술했다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하면 그 부분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해진 것을 다른 근육을 좀 만들어서 그걸 좀 튼튼하게 해야 그나마 버티는데, 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해 단계고, 그래서 이 가족분 중에 다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지금 여기 이 사연자분은 어머니고 갱년기, 우리가 갱년기는 누구나 갖는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이게 겪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다. 물론 제가 갱년기를 겪는 분한테는 이것과는 좀 다르게 말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쨌건 지금은 이제 주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든다. 몸도 마음도. 자, 몸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나요? 마음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나요? 자, 몸은 일단 여성 호르몬을 투약받을 수 있을 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갱년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요. 이게 짧게는 1년 뭐 이 정도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길게는 한 뭐 7, 8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여성 호르몬을 투약받을 수 있을 정도 몸, 안 받더라도 그런 정도 몸을 만들면 안정이 돼요. 좀 정서적으로. 그리고 건강해지니까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건 몸이 건강해지면 남 앞에 나서기도 좀 좋아지거든요. 나서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더 나서고 싶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활력을 찾게 되죠.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을 빼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늘도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 알았어 하고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기서 먹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괜히 비꼬는 말을 하죠. 그러면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널 위해서 너한테 안 준 건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 그러면서 둘이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싸움이 나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옳은 것을 조언을 해도 어머니는 다른 핑계가 있잖아요. 무릎 수술했다는 핑계가 있고 뭐 꼭 무릎 수술하지 않으신 분이 이 방송 듣더라도 다른 뭔가 핑계가 있어요. 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감정적이고 화를 내는 말을 할 겁니다. 이때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이때 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화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화내고 나도 화내고 그러면 같이 싸우면서 잘해. 어머니가 거봐 저런 싸가지 없는 내 딸이 저래.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화낸 것에 면죄부를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듣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시 똑같은 톤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과연 변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교육시키는 거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데 그 밑이 그래도 서서히 메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물이 그래도 좀 진흙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미네랄도 있고 해가지고 무식한 소리를 했네요. 그래서 서서히 메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물이 차오르겠지라 생각하고 계속 일정한 속도의 물을 붓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물을 부어버리면 독이 깨져버리겠죠. 그러다가 또 화냈다가 안 붓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똑같이. 그래서 뭔가를 설명해 줄 때 똑같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항상 일관되게 그런 것을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동네 문화센터 같은데 이게 물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아쿠아로빅 같은 걸 하시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머님들 혹은 뭐 아버님들이 같이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생기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끄럽겠죠. 하기 싫고 막 집에만 계시던 분이 갑자기 그런 데 가는 거는 싫죠. 그래서 좀 부끄러우면 무릅쓰고 좀 따님이 같이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두 따님 분이 계시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갔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게 지금 저는 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운동을 안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인데 이게 참 마음 부분이 어려운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그런 감정적으로 화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그냥 차분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항상 어머니를 걱정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말을 해주고, 우리가 다 같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되게, 그리고 그 오해의 여지가 없게.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자꾸 뭐 쉽게 말해서 고깝게 듣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뜨개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뜨개질이 창의적이지도 않고 이런 치매 예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연구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서 장점이 있는데, 뜨개질의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줘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데 있어서 예방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걸 하시는 동안 잡념을 없애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잡념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뜨개질 하는 이외의 시간들, 그래서 이건 뭐 조금씩 늘려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뭐 처음에 시작은 잠깐이라도 주말에라도 뭐 가까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 뭐 물에서든 아니면 뭐 가벼운 동작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우든, 동네 문화센터에서 굉장히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일단 성취감이랑 주변 사람들과 이제 말이 통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드려 보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드린 이런 과정들은 실은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죠. 현상을 바꾸려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이죠. 근데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을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더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딜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그 갱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고, 그 이후로도 이런 게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갱년기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투약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뭐 꼭 체중이 아니더라도 저는 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몸으로 만드는 그런 시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어쨌건 따님은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 수순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뭐 자립까지는 아니어도 혼자서 생활했을 때 내일이 오늘보다 피폐해지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삶을 살고 계신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오늘과 비슷한 정도, 내일이 오늘보다 좀 나은 정도로 살게 만든다. 그 정도의 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까지가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내일과 오늘이 이제 같은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실 수 있으면, 그리고 유지될 수 없다고 해도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제 따님은 독립을 하시고 중간중간 오셔서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셔야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바보 같은, 가장 최악의 짓은 앞에서 계속 싸워요. 막 위하는 마음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막 감정적으로 복받쳐갖고 막 하고, 그래서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또 상처받았고 또 상처를 줬고 하니까 그걸 잊고 싶으니까 또 들어눕고, 또 이렇게 마음 상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몸은 또 상하고, 악순환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이 어머니의 내일이 오늘과 비슷하게 만든다.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짧지 않을 거예요. 장기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차분하게 어머니는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다리가 다친 사람을 부축을 할 때 그 사람이 다리가 다쳐서 나한테 의지를 하고 나를 누르는 게 무거워서 이 사람이 나를 무겁게 한다고 이 사람한테 화내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리를 절더라도 부축을 하고 다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서 나를 좀 덜 의지하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부축해 가는 거죠. 서서히 낫기를 바라면서. 나를 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쳐 나를 의존했을 때 화를 내고 "거봐 다리 그렇잖아." 라고 막 하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나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피폐해져 갈 거예요. 나를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면서. 근데 여기서 내가 그래 다쳤네." 하면서 그냥 부축해서 가면서 서서히 걷게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몸이 개선되고 좀 같이 먹고 하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면 어느 순간 내가 부축하지 않아도 되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좀 견디기 힘들지만,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처음에 이해 측면에서 이게 질환에 가깝다는 말을 조금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일단 그냥 만약 이 상담을 보내주신 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머니한테 이런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개선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상담하신 따님분이 강해지고 일관되게 거기에 감정이 상처받지 않을 자세로 이 상대는, 어머니는, 여기서는 어머니죠. 어머니는 지금 아픈 거다라고 접근을 하시고, 아픈 사람의 그런 아픔에 대한 발현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가 아파서 "아 아파 임마." 이라고 순간적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의사가 그 사람한테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를 아예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덜 상처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항상 그 목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써 나는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좀 제가 생각한 이런 것들이 이게 일방향적인 상담이다 보니까 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